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어선 전복 사고가 잇따르면서 해경 등 관계기관들이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준비했고요. 서부 해당화 군락지로 꼽히는 강진 남미륵사에서 화려한 봄꽃 축제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해경 구조헬기가 물에 빠진 선원의 위치를 확인하고 바다로 접근합니다. 잠시 뒤 구조대원이 줄을 타고 내려와 무사히 구조에 성공합니다. 최근 잇따르는 어선 전복 사고를 대비한 해경과 민관 합동의 가상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낚시 어선이 예인선의 예인줄에 걸려 전복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예인줄과 낚시어선 마리노가 충돌하여 전복되었음. 정확한 성선 이름 및 세부 피해 상황은 현재 확인 중에 있음.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익수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구명 튜브를 낙하하는 등 최신 구조 장비도 활용됐습니다. 전복된 낚시 어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은 모두 18명. 서류 구멍벌레 낚시객 4명 구조 완료. 1명은 다리 골절로 부상이 심각한 상태이고 특수구조대와 연안구조정, 구명벌 등을 통해 모두 신속히 구조하는 것으로 훈련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2월 해남의 한 전복 양식장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장 등 3명이 숨지는 등 선박 사고는 끊이지 않는 상황.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더 잦은 농무기를 맞아 해경 등 관계기관들이 재난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특보시 출항 통제 기준에 준수해 주시고 예보 특보시에는 선제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조업을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전복 사고를 당한 선박은 모두 128척. 이 가운데 30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꽃봉오리가 바람에 휘날리며 분홍빛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강진 남미륵사에 피어난 서부 해당화가 한껏 그 모습을 뽐냅니다. 서부 해당화는 사과나무 속의 키 작은 나무로 4월과 5월 분홍색과 연한 자주색 꽃이 피는 게 특징입니다. 서부 해당화와 철쭉이 함께 피는 시기에는 해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하늘 바람 길이라고 만들어서 가끔 이렇게 놀러를 다니는데 작년에도 한 번 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그때는 정말 만개를 해가지고 천상의 화원 같은데 지난 40년 동안 축구장 100개 면적의 정원을 조성해 일부를 일반에 공개해온 남미륵사. 관리의 어려움으로 5% 남짓한 일부 공간만 개방해 왔는데 이번 축제 기간에는 2배가 넘는 8만 9천여 제곱미터를 추가로 공개합니다. 나는 어차피 빈손이라서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힐링하고 아픈 사람들 치료하기 위해서 21만 평을 조성을 했죠. 강진구는 올해 반값 여행 등을 추진하며 공격적인 마케팅 행사를 추진하는 상황.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서부 해당화 봄꽃 축제를 통해 관광객들을 강진읍 등으로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 남미륵사는 약 60만 명이 찾는 강진의 관광 명소입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강진으로 흡수돼 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자원으로 또 핑크빛 포토존과 인생사진관, 버스킹과 봄소풍 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분홍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서부 해당화 봄꽃 축제는 오는 14일까지 강진군 군동면 남미륵사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폐막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연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 국가정원은 기존 정원 속에 애니메이션과 디지털 콘텐츠들이 새롭게 융복합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순천만 국가정원은 순천시의 K 디즈니 순천으로 대표되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전략 사업을 가장 핵심적으로 구현한 공간입니다. 지역의 애니메이션 관련 대학과 순천으로 자리를 옮겨온 앵커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연계돼 정원문화도시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전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부터 이제 한 3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천시의 의지와 정부 지원이 합쳐지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순천만의 우수한 생태 문화적 가치를 도심으로까지 성공적으로 확장시켜내기 위한 중요한 연결 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천 13.3km 구간에 대한 국가하천 지정에 이어 산업부의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해 공을 들이는 이유기도 합니다. 시는 일련의 과정들이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남해안벨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수도권에만 몰려 있어서 지방 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봤을 때 수도권 벨트의 이 문제점들은 남해안 벨트 이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정원도시를 넘어 AI와 디지털 애니메이션이 융복합된 국내 최초 미래형 정원문화도시로 도약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딘 순천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도시의 발전적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학교 점퍼를 입은 학생들이 스크린 위에 펼쳐진 바둑 기보를 골똘히 바라봅니다. 인공지능이 한 수마다 실시간 승률을 계산하고 교사는 알기 쉽게 이를 설명합니다. 조금 이거를 버림돌 작전을 되게 계획을 좀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버리고 이걸 활용해가지고 좀 전체를 좀 장악하는. 한국 바둑고는 지난 2013년부터 주암고에서 교명을 바꾸고 전국에서 모인 바둑 인재를 길러냈습니다. 프로기사 13명을 배출했고 해외 사범과 콘텐츠 제작자, 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세계에서 유일한 명지대 바둑학과로 진학하는데 최근 대학이 경영상 이유로 학과 폐지를 결정하고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고 밝혀 학생과 교사 모두 막막한 상황입니다. 당장 진로를 택해야 하는 고3 학생은 혼란이 더 큽니다. 바둑 하는 사람들이라면 명지대 바둑학과가 선망의 대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갑자기 이렇게 과가 없어지는 상황이 닥쳐오니까 사실 당혹감도 큰데 학교도 교육 바둑계와 함께 학생들 진로를 위한 대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다른 대학의 바둑을 포함한 이른바 마인드 스포츠학과 개설을 요청하는 등 명맥을 이을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스포츠, 외국어 계열 쪽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좀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 피해가 없도록 학교와 협의해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주택가 좁은 길을 따라 철제 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울타리가 쳐진 공간은 40년 넘게 주민들이 골목길로 사용해왔던 곳입니다. 원래는 통행이 자유롭던 골목길이었는데요. 지금은 울타리가 설치되면서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가장 좁은 구간의 길폭은 60cm 남짓. 울타리 끝 맨 안쪽 주택에 살고 있는 90의 할아버지는 몸이 불편해도 전동차를 타고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불편을 겪은 지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전동차가 못 들어가고 있게 나 손노는 이거 들고 다닐 수가 없고 사람이 이래갖고 어디 살겠어 그러면 사람이 그냥 분통이 터지죠. 울타리를 친 사람은 땅 주인입니다. 주민들은 땅 주인이 통행료로 월 150만 원을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현재 이 땅을 사면서 은행에서 빚을 내가지고 이자가 한 150만 원 나간대요. 한 달에 150만 달라 이거 사용료를. 땅 주인도 할 말은 있습니다. 2년 전 땅을 살 때 골목길이 사유지에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후 측량을 해보니 설계가 안 나와 지으려 했던 원룸도 못 짓고 있다며 피해를 주장합니다. 갈등 중재에 나선 지자체도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땅만 매입하려 했지만 땅 주인은 전체를 요구하고 있고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법률 자문도 좀 구해봤어요. 이게 행정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도로법상 건설 관리를 하지 않았지만 관습적으로 도로로 이용하는 비법정 도로. 이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이를 행정기관이 중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는 전무합니다. MBC 뉴스 김담미입니다.
45년 전인 1979년 완공된 목포 역사입니다. 거의 반세기가 지나면서 목포 역사는 호남선 종착역으로서 상징성에 걸맞는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낡고 비좁은 데다 시설도 노후화돼 줄곧 신축을 요구하는 목포 시민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부와 코레일은 이런 요구에 따라 지난해 목포역 시설 개선 사업을 확정하고 올해 설계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5일 목포역에서 현장 설명회를 가졌고 다음 달 28일까지 작품 공모에 들어간 뒤 31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선작은 오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코레일 본사에서 전시회를 갖고 내년 말까지 새로운 목포 역사의 설계를 확정합니다. 목표 완공 연도는 오는 2029년이지만 관련 부서와 이해 관계자가 너무 많아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라는 게 코레일 관계자의 설명. 목포역 개조 사업이 이처럼 진행되는 가운데 목포시도 목포역 역세권 개발 사업에 나섭니다. 목포역 철도 부지는 50만 제곱미터로 목포 시내를 동서로 가로막고 있어 도심 발전에 큰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합 환승센터를 건립하고 공원과 주차타워, 광장 재배치 등에 모두 1조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시는 관련 용역을 지난달 발주했고 업체를 선정해 다음 달부터 12개월 동안 목포역 역세권 개발 용역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국비 및 민간 투자액 총 1조 상당액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전국에 공모해서 추진코자 하는데 침체된 언도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호남선의 종착역이자 목포의 랜드마크인 목포역의 대개조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는 목포 지역 정치권의 역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